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이미입니다. 강박장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강박장애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강박장애 자체에 대해서 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제 커다란 목표는 제 강박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원하는 거는 이 영상을 보는 분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아무도 없든 간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영상을 보는 똑같은 강박장애, 다른 강박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소개하면요. 저는 미국 동부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한국인이고요. 제가 강박장애는 평생 동안 갖고 있는 정신질환이었는데 2년 전부터 테라피, 한국에서 심리치료라고 하는 그 테라피를 받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오늘 마지막 세션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세션이 끝나니까 나 이제 강박장애 어떻게 해야 되지? 혼자서 어떻게 치료하지?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제가 스스로 강박장애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기록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엄청나게 강박장애가 많이 호전이 되었으니까 여유가 생긴 것 같아서 동영상으로 혹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사실은 2년 내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원 지금 박사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년차 들어가는데 2년 동안 너무 힘들었고 박사과정 자체가 있는 것도 있었지만 강박장애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서야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어요. 간단하게 그냥 얘기할게요. 그냥 제가 뭐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막 이럴 생각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고, 근데 강박장애를 제가 갖고 있는 거는 평생 동안 있었으니까 고등학교 때도 너무 힘들어서 맨날 인터넷 쳐보고 유튜브 찾아보고 네이버 지식인 찾아보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아까 아주 잠깐 찾아봤는데 강박증이 뭐인지에 대해서는 뭐 정신의학 쪽에 이제 그런 의료계 쪽에서 의료진 쪽들이 많이 올리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강박장애가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많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또 미국도 마찬가지긴 한데 강박장애에 대해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정보도 많이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했으면 좋겠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강박장애가 뭔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강박장애는 영어로 Obsessive Compulsion Disorder, OCD라고 해요. 그래서 메커니즘이 obsession이랑 compulsion이 같이 가는 건데요. obsession은 집착, obsessive thoughts, 강박적인 생각, 집착적인 생각, intrusive thoughts이라고 해요. 침투적인 생각. 저는 침투적인 생각이란 말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compulsion이 있어요. 이건 반복적인 행동이에요. 반복적인 행동, 생각, 의식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먼저 intrusive thought이 생겨요. 머릿속에 생각이 딱 떠올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이 생기면 그냥 일상생활을 해요. 이게 없어져요. 뭐 한 1초, 2초 뭐 생각하다가 없어져요. 근데 강박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 생각이 생겼을 때 이 생각이 왜 생겼는지를 분석하고 이걸 없애고 싶어서 이게 엄청난 불안감을 주는 거예요, 본인한테. 그래서 이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compulsion, 반복적인 행동, 생각을 해요. 근데 가장 역설적인 거는 이런 생각을 할수록 obsessive thought이 더 심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아는 손 씻기 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염 OCD, contamination OCD가 있는데 저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완벽하게 설명을 하지 못할 거예요. 먼저 obsessive thought, 그 오염에 대한 생각이 확 들어요. 나 방금 뭘 만졌어. 방금 내 손이 더러워졌어. 이런 생각이 들면 사실 여부랑 상관이 없어요. 이게 진짜 더러워진 아니고 내 생각이 생긴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게 없는 사람들은 실제로 더러워졌든 안 더러워졌든 떠나서 그냥 살아요. 근데 강박장애가 있는 사람, 그 강박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 생각이 나한테 엄청난 불안을 주는 거예요. 이 생각을 지금 없애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씻어요. 미친 듯이 씻어요. 근데 당연히 쉽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강박장애인 거잖아요. 그래서 손을 막 씻어요. 잠깐 나아져요.
당연히 내가 손을 씻었으니까 이성적인 사고에서는 손을 씻었으니까 깨끗해졌을 거야. 그러면 아주 잠깐 나아져요. 근데 이게 결국엔 컨버전이 obsessive thought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사실 여부랑 상관없이 손이 더러워졌고 나 이거 씻어야 돼. 근데 다시 생겨요. 왜냐면은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강박장애라는 게 굉장히 비이성적인 생각이 들 때, 왜냐하면 손 안 떨어진 거 본인도 모르는 거 아니, 말이 안 돼요. 나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머릿속에서는 야, 너 손 더러워졌어. 너 빨리 닦아야 돼. 안 그럼 너 큰일 나. 막 이러니까 자기는 미치겠는 거예요. 손 깨끗한 거 알아요. 근데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감을 없애고 싶으니까 계속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게 점점 이 과정을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강박장애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격이 아니에요. 우리의 neurobiological condition이라고 적어놨어요. 신경 생물학적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 강박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강박적인 생각을 할 때 뭐 머리의 어떤 부분이 막 이렇게 되게 활성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뇌의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말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뇌의 뇌에서 도는 물질의 불균형? 하여튼 되게 신체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뭔지를 알고 이걸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본인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흔히 아는 자기애가 부족해서, 자기 자존감이 떨어져서, 이게 아니에요. 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거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게 가장 커다란 시작점이에요. 그거를 꼭 알았으면 좋겠고,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냥 일단 제가 왜 강박장애 때문에 힘들었는지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저는 도덕적 신념이라는 가장 커다란 테마가 있어요. 전 이게 가장 제 강박장애의 가장 커다란 주제예요. 나는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이면 저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고, 진짜 죽어야 되고, 환경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고, 완벽한 학생이어야 되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정말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 제목에도 제가 붙일 것 같은데, 침 삼키는 게 저한테는 가장 커다란 고통이었어요. 근데 이 침 삼키는 생각에도 알고 보니까 이유가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박적인 침 삼킴에서도 이게 저의 경우에는 이게 모든 침 삼킨 강박장애는 좀 달라요. 저랑 같은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알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 신념이랑 같이 맞물려서 어떻게 남한테 피해를 주기 싫다는 생각이랑 맞물려서 어떻게 되냐면, 저는 침을 삼키면 다른 사람이 제가 침 삼키는 걸 보고 불편해할까봐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침을 삼켰을 때 다른 사람이 침을 삼키는 걸 보고, 그러니까 상상을 하게 되고, 그러면 더 무서워서 침을 삼키게 돼요. 이게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이 가요, 메커니즘이. obsessive thought은 그거예요. 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침을 삼켰으면 나 때문에 침을 삼킨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준 거야. 그래서 나는 정말 못된 사람인 거야. 그래서 obsessive thought이 이렇게 들었어요. 저 사람 침 삼켰네. 나 때문에 삼키는 건가? 하고 침 삼키면 안 돼. 침 삼키면 안 돼. 그래서 컴펄전이 시작이 돼요. 침 삼키면 안 돼. 그래서 침을 삼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당연히 침 삼키게 돼요. 그게 인간의 당연한 반응이고 신체적 반응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게 돼요.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하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라고 하면 하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하면 하얀 코끼리 생각하는 거예요. 침 삼키지 마 하면 침 삼키게 돼요. 눈 깜빡이지 마, 눈 깜빡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역설적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침을 안 삼키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럼 당연히 침 삼키게 돼요. 침을 안 삼키려고 하거나 침을 삼키고 숨기려고 계속 물을 마신다든지, 그러니까 이러면은 그 사람이 내가 물을 마시는 건 침 삼키는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목을 가린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그 사람이 안 보고 있을 때
황급하게 침을 삼킨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대화 자체를 피하려고 최대한 막 빨리빨리 대화를 끝내려고 노력한다든지. 이거 정말 커다란 강박장이었어요. 이게 시작을 한 계기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중학교? 뭐 중3? 고1? 뭐 친구랑 아주 조용한 방에서 글을 쓰는데, 그러니까 논술학원 같은 데였어요. 쓰는데 방이 조용하니까 연필 소리만 나는데 긴장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삼켰던 것 같아요. 저였는지 그 친구였는지 2명밖에 없었거든요, 방에. 근데 침을 삼킨 게 꿀꺽 이렇게 소리 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 침을 삼키는 걸 저 친구가 들었겠다 하니까 저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침을 삼키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당연히 침을 더 삼키게 돼요.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좀 힘든 게 이 영상을 똑같은 걸 찍은 지 한 20번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강박장애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했던 거 또 하고 그러니까 완벽할 때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머리가 좀 아파요. 사실 맨 처음 찍은 게 나쁘지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저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계속 인트로가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 15번 찍은 것 같아요. 진짜 뭐 이 별것도 아닌 거라고 본인이 아는데 진짜 이게 진짜 강박장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강박장애 있는 사람들은 상 받아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일단 이것도 멈추고 다시 시작하면 제가 강박장애한테 소원 들어주는 거거든요.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하던 얘기 끝낼게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가 침 삼키는 거를 보고 제가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침을 삼키게 되고, 진짜 여기 하얀 거품 물 때까지 침을 안 삼키려고 노력하니까 침이 더 생기잖아요. 침 이만큼 고이고 난리 나요. 진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강박장애 때문에 진짜 자살하고 싶다고 생각한 게 3번이 됐을 거예요. 근데 박사과정 하면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게 강박장애라는 게 스트레스면 생기는 건 아닌데, 왜냐면 우리 뇌에 있는 거니까. 근데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당연히 강박장애가 심해져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똑같이. 그래가지고 너무 심해가지고 자살에 대한 생각 너무 많이 했어요. 그때는 제가 막 진짜 수면제를 통째로 먹은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진지한 줄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심각한 자살 충동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전혀 아니에요. 너무 이제는 호전이 많이 됐는데, 그래서 진짜 힘들었어요. 지금도 너무 힘들어요. 머리 띵해지고 이거 또 찍기 싫은데 또 찍어야 될 것 같고 미치겠어요. 근데 이것도 다 강박장애가 나아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지금 첫 번째 올리는 영상에 사람들한테 빨리 전해주고 싶은 얘기도 너무 많고 한데 강박장애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건데요. 이거를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남들한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손 씻지 않으면 내가 진짜 너무 더러워진 것 같아.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침 삼키는 걸 들키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칠 것 같아. 그 사람이 계속 침을 삼켜야 되니까. 이런 생각들을 말해야 돼요. 왜냐면 본인도 이게 굉장히 비이성적인 생각이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이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더 부끄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몇 년이 되고 본인의 일상생활 불가능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 비이성적인 거를 알고, 이성적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도움을 구해야 돼요. 내가 침을 삼키는 게 너무 무서워. 내가 침을 삼키면 네가 침을 삼켜서 나처럼 평생 고생할 것 같아. 그럼 난 못된 사람이 되는 거잖아. 너무 미안할 것 같아. 난 죽어야 될 것 같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 친구랑, 친구랑 안 했어요. 테라피스트랑 했어요. 테라피스트랑 했는데, 그러니까 테라피스트랑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침을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나 때문에 이 죄 없는 테라피스트가 나 때문에 앞으로 평생 침 삼키는 거네, 고생하겠구나, 난 진짜 못된 사람이다, 죽어야 돼, 이러면 난리가 나요, 머릿속에서는. 근데 이거를 1년 하고 2년 했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침 삼킨 것 같지 않은데? 예전엔 진짜 그랬어요. 예전엔 저 사람 나 때문에 침 삼켰어 이랬는데, 지금은 침 삼켰나? 아닐걸? 이러고 실제로 침을 삼켰다고 해도 저 사람 나 때문에 침 삼켰나? 그럴 수도 있지 뭐 나 때문에 평생 침을 삼키지 않을 거란 거 알아요. 그리고 침 삼켜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 잘못일 수도 있지, 이렇게 돼요. 그거를 연습을 해야 돼요. 자기를, 이게 Exposure Response Prevention이라고, ERP라고, 노출 및 반응 방지라고, 나를 자꾸 내가 무서워하는 상황에 노출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만지고 손을 안 씻는 연습을 하는 거. 그게 뭐 처음에는 20분 참는 거, 나중에 1시간 참아, 나중에 2시간 참아요. 그럼 나중에는 4시간 손 안 씻었는데 까먹은 거예요. 나 손 씻는 깜빡했다.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치료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2년 동안 저는 침 삼키는 거 말고도 강박장애가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 진짜 처음에 찍었던 거 너무 별론데 그냥 올릴게요. 왜냐면 이게 제 강박장애를 이겨내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얘기할 테니까, 강박장애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으면 꼭 얘기해 주시고, 댓글에. 그러면 또 같이 얘기하는 걸로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